열정을 바탕으로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와인 구루라고 불리는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술, 뭐 와인 이런 거를 뭐 먹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이미 알고 계시거나 한번 꼭 찾아보세요.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부족원이 있습니다. 그는 와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와인에 대한 뭐요? 지식을 공유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와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 한 거예요? 이끈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이끈 거예요. 막 뭔가를 시키고 막 강요하고 막 뭐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열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인데요. 자, 이전에도 사람들은 와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했던 경험들 많이 있었어요. 뭐 게리 베이너척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었겠죠. 그럼에도 이 게리가 성공한 것은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열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겁니다. 날 알린 거예요. 알리는 작업부터 한 겁니다. 첫 번째 알렸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연결시켜 준 겁니다. 나와 그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와 또 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첫 번째 알렸고요. 두 번째 연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와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매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들을 활용했습니다. 알렸고요. 연결했고요. 활용했습니다. 무엇을요? 뭘 알렸고 뭘 연결했고 뭘 활용했다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내 안에 잠재된 그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을 내 열정을 식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연결하고 활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단순히 알리고 연결하고 활용한 게 아니에요. 열정을 알리고 열정을 통해 연결해주고 열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자, 부족 안에 부족이라는 요 스토리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한 부족을 이끌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세스 고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 저와 여러분의 안팎은, 안과 밖에는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거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를 도와줄 수많은 잠재된 가능성들이 있고요. 저는 더 큰 가능성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타고난 어떤 본래의 그 정말 능력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잠재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가로하고 밑줄 쳐놨습니다.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외향적일까요? 뭔가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들은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만의 부족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부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 챕터 나누겠습니다. 이단자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라입니다. 부족이란 믿음, 즉 아이디어와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족이 뭐라고요? 부족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아이디어와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어떤 그 뭐랄까 뿌리, 근간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쭉쭉 이렇게 열매 맺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뿌리,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부족은 리더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존중, 존경에 기반합니다. 이게 본질, 이게 뿌리라고, 이게 근간입니다. 믿음과 존중과 존경이 없으면요, 이 부족, 트라이브즈는요,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되거나 뻗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당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믿으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업, 일, 어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 의미 부여를 해서 믿으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시키니까 그냥 적당히 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적당히 그냥 하고 있는가? 믿으며 하고 있는가? 그냥 하고 있는가? 이 차이는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스 고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훌륭한 전략이다. 요거 뭐 하자고요?
기록해 보시고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바로 훌륭한 전략입니다. 뭐에 대한? 트라이브즈, 공동체의 이 부족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런 좋은 다양한 방법들, 어제도 나눴죠. 수만 가지의 좋은 방법들, 그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는 욕망이 있다면은, 그 열정이 있다면은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당신을 맞이할 그 시장 널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당신에게 놀라운 존재, 즉 리더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꼼짝 못한 채 뭐하고 있다? 붙들려 있다. 뭔가에 붙들려서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뭐에 붙들려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낡은 규칙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이라는 거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규칙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낡은 것들, 더 좋은 규칙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자꾸 과거에 해왔던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낡은 규칙에 붙들려서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사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어떤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사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간 정도 위치인데 뭐 탑 리더들, 상사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눈치라는 걸 봐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붙들림입니다. 뭐예요? 곤경에 빠지기 싫어하는 습성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책임질 만한 거에 대해서 하기 싫어합니다. 발을 뺍니다. 왜요? 욕먹잖아요. 이게 뭐 두렵단 말이죠. 이거 인간 본연의 어떤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곤경에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붙들려 갖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리더처럼 행동하는 대신에 여기 문장 주목해 보십시오. 직원처럼 행동하는 습관에 붙들려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사장처럼 리더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낡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구 책방에 벤저민 아디의 퓨처 셀프라는 영상이 또한 15개가 있습니다. 하나로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퓨처 셀프란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정말로 손에 꼽는 책, 퓨처 셀프입니다. 가슴 설레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책을 읽어 제꼈던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퓨처 셀프 138페이지에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어떤 우리의 확고한 어떤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 뭐예요?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 변화와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미래 자신의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지금이 다기 때문에 내 능력치에 이게 그냥 다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부족해서 언제든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요. 눈치 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쪼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정체성이 언제든 무너져서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전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실패는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 아까 똑같죠? 여러분 뭔가 책임질 일, 어떤 주저하는 이 모든 것들, 실패,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들. 이게 뭐라고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왜 못 뛰어넘는가? 왜 붙들려 있는가? 이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이 뭐할수록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내가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아, 제가 이 트라이브즈 책 읽고 또 막 생각하면서 어떤 게 또 이 내용과 연관될까 하다 퓨처 셀프에서 또 이 내용들 보면서 저의 부족한 것, 저의 어떤 연약함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더라고요. 뭔가 내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명확하게 그곳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뭐 안 되면 뭐 적당히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어떤 저의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요? 무수한 선택지가 생기고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요?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하다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뭔가에 붙들리지 않겠죠. 왜? 나는 지금 여기를 가야 돼. 가야 되니까 어떻게요? 그 나를 진짜 붙들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막 그렇게 하더라도요.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방황을 멈추는 힘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방황을 멈추시고요. 믿음으로 돌파해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